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서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그 사건의 의뢰인분의 소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해서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셨더라고요. 이분이 수집하신 증거를 보면 남편의 카카오톡, 전화, 그리고 여자의 전화번호, 직업, 사는 곳, 직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오셨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소송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진행이 되기 전 과정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사실 개인의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고 어디는 없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셨다면 이만큼의 고생은 좀 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꼭 필요하고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 남편이 불륜을 시작했다든지 혹은 충분히 인적사항 건너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내가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누군가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사항은 전화번호면 충분한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제 10%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제3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대포폰 같은 걸 사용하면은 이 휴대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쓰잖아요. 휴대폰 명의만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된다, 주소를 알아야 된다 해서 굳이 쓸데없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수집할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간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는 우선 휴대폰 번호면 90% 이상은 해결이 되고,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남편의 불륜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을 때 보통은 좀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거를 입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문 따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거에는 경찰들이 문 따고 들어가서 막 스킨십하고 있고 옷 벗고 있고 이런 사진을 찍는 걸 협조해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간통죄는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경찰이 협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막 호텔 방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증거를 수집해야 되냐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간통하고 불륜, 부정행위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불륜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킨십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고, 스킨십을 안 했어도 위자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혹은 와이프를 속이고 둘이서 연락을 하고 놀러가고 이런 것들만 있어도 충분히 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굳이 내가 스킨십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시간과 에너지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카오톡만으로 위자료 액수 나오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소송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의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 이 누구하고 바람 피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을 확실히 하고 휴대폰도 보여주지 않고 해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거나, 혹은 남편에게서 심증은 있어요. 갑자기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누구 화장품이 묻어 있다든지. 그런데 내가 증거를 전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방법인데 탐정사무실이 일부 합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불법이다, 흥신소 쓰는 거 불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100%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길에서 데이트하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숙박업소도 들어가는 사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증거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불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신증은 없는데 꼭 이거 알고 싶다 하시면은 탐정사무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내가 어느 범위까지를 원하는지, 어느 기간까지 조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나마 좀 비용을 절약을 하시려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받아두시고, 사실 뭐 둘이 연인 사이다 뭐 이 정도의 관계만 입증이 되면은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범위 내에서 탐정사무실 이용하셔가지고 증거 수집한 다음에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시기 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잠깐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